자, 이번에는 깊이 있는 분석 코너고요. 이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오늘 아침에 도배되는 주류의 기사는 지금 우리 사이 뒤에 나오셨네. 네. 사진으로 나오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프라 투자안이죠. 2,500조 원급 매머드급 예산 투입이 된다고 하고 이것이 이제 금리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또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인데 미국 국채 금리가 14개월 내 최고치? 네. 이것도 몇 달 세는 것도 차이가 있죠. 그래요. 점차 고점을 조금 올려가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 일단 상승의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최근 미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1.9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이 합의된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된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 나오면서 이제 좀 미국 내 경제 부양책에 대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백신 그 보급 속도가 좀 빠르게 빨라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가속도 또 이에 따른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연준에 대한 좀 입장인데 미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연준은 좀 관망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좀 개입을 해주기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준은 관망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좀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좀 일본인 투자자들의 미국채 수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요, 3월 달이 회계 연도 연말 기준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2월 달 미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시기를 보시면 미국채 7년물 입찰이 부진했던 그 시기였어요. 네, 아시아권 입찰이 별로 없었죠. 네, 맞아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또 거래 시간을 봤을 때 금리가 상승했던 시간이 일본 거래 시간이었다라는 또 분석도 있어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에서 향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의 좀 미국채 수요 역시 부진한 점이 좀 미국채 금리 상승의 근거였지 않았나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라는 그것이 채권의 가격을 쳤을 때 채권의 가격은 재료와 수급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은 하락한 가격하고 이제 금리는 반대니까 재료는 부양책이 대규모로 나오면서 어차피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좋았어요, 최근에. 맞습니다. 고용도 컨센 대비는 좀 조금씩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 측면에서도 내구재뿐만 아니고 서비스 지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완전히 회복됐다라 말은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 개선세가 보이고 있는 점은 좀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연준에서도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서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고 수급은 말씀하신 채권 발행이 많으니까 가격적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려갈 때 받아줄 수 있는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큰 보통 큰 손들이 일본이 좀 불편하겠죠. 채권을 던졌어요. 던졌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3월 말 회계법인 이제 결산들이 많으니까 이제 수익률을 고정하려고 채권을 일단 팔자 이렇게 왜냐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자가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갔던 일본이 좀 불편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4월 들어서는 다시 좀 살 수 있다라고도 전망들은 하지만 그건 가봐야지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 선진국들 국채 금리 비교했을 때 그래도 미국은 계속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이제 따박따박 이자를 좀 챙기려는 또 수요들이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높은 미국채 수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또 평가가 있어서 그렇게 봤을 때 일본 또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또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죠. 일본 팔면서 국내에서도 좀 판 것 같은데 교보생명 이런 데가 좀 미국채를 팔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됐고 본격적인 그러면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 궤도를 간다라는 데는 지금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갈 거냐는 논란들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FF 금리 선물 같은 경우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13%가 봤는데 두 자릿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하여튼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거는 이제 공론인데 그렇다면은 금리 상승기라고 팠을 때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업종별로 좀 이렇게 세부적인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뭐 드렸던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뭐 고평가주 같은 경우는 좀 질문이 좀 이상했다, 그죠? 네. 그래도 뭐 답변 써있길래 드리자면은 이렇게 읽었는데 네. 답변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갈 겁니까 이건데 다시 질문을 네. 바꿔서 금리 상승기라고 봤을 때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은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꿀게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연말까지 봤을 때 금리가 상승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 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한 2분기 후반쯤에는 한번 조정이 받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후반이면은 4, 5, 6월 달인가 5, 6월 달 정도. 5월 말에서 6월쯤. 왜냐하면 작년도 봤을 때 2분기가 경기 저점이었어요. 미국을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2분기가 고점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보면은. 근데 작년도 봤을 때 4월 달 같은 경우에 WTI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봤을 때 4월 달 그 물가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고점을 찍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실 5월 한 중순이겠죠. 그때까지는 금리가 이제 물가 상승을 기대하고 경기 회복 기대하면서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경기 지표,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점점 둔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은 시장에서는 약간 과도하게 경기에 대한 회복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 물가 상승을 기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심리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때는 좀 펀더멘탈을 실질적으로 보는 시장이 되지 않겠냐라 봤을 때 금리의 랩을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 보고 있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진짜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뭐 수급 측면에서도 좀 수요가 부진하다면은 미국 연준에서 좀 약간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했던 것들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모습 보인다면은 금리가 그래도 만만하게 상승을 하지 않겠냐라 보고 있고요. 네. 4분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진짜 경제가 고용 같은 경우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이제 또 수요 측면에서도 대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미국에서 소비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4분기 됐을 땐 좀 더 가파르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변수 때문에 그죠? 네. 약간 뭐 지금은 일단은 뒤로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전진합니다. 뭐 그래서 또 확진자가 다시 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일단은 뭐 부양책들을 대규모로 쓰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는 당연히 뭐 돈의 효과를 분명히 좀 보겠죠. 네, 수치적으로는.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부양책 공개가 됐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건 질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인프라 투자를 봤을 때 전통 인프라 투자에 약간 6,210억 달러 정도 이제 도로, 배정이 항만, 되어 있고요. 교량 뭐 이거? 맞습니다. 고속도로, 뭐 항만, 교량 이런 거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지역사회 보건 같은 뭐 노인 그리고 장애인 돌봄 서비스 약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보시면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4천억 달러? 4천억 달러가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또 주택 보조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을 한다든지 또는 뭐 그런 교육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약간 금액이 보시면 한 3천억 달러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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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가 그렇게 되어 됐고. 있고요. 또 뭐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고 뭐 그런 5G 그리고 또 약간 조금 뭐 인력 개발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그 사업에 각각 1,000억씩 달러씩 해가지고 3천억 달러가 배정되어 대충,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규모가 워낙 크다 제조업 보니까 뭐 네. 6천억, 4천억, 3천억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도 부흥시키기 위해서 약 한 3천억 달러 배정되어 있고 뭐 R&D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듯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통 인프라 측면이 사실 단기적으로 경제를 조금 살리고 좀 성장을 나타내는 측면의 비용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6천억 달러긴 한데 전체적인 규모 봤을 때 다른 분야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뭐 효과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또 그래도 주목할 만한 부분, 채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서 추가적으로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수급 부담으로 아직은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향후에 이게 통과가 되면서 전액을 다 증세로 마련하기 힘들다,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미국제 금리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오늘 나온 이슈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국채 발행 얼마 하겠다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내일 시장은 또 휴장이잖아요. 네, 저녁에. 네. 그래서 아마 성금요일로.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지난해 미국은 이제 기상 이변이 많았잖아요.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뭐 텍사스의 눈, 한파에, 폭설에 뭐 지난해 또 산불 같은 거 막 나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케인이 거긴 또 많잖아요. 네, 뭐 돌고 뭐 그다음에 이제 토네이도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뭐 강화를 하고 이런 개념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에너지 쪽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음 달에 2차 안에 들어갈란가? 잘 네, 모르겠네. 뭐 그런 측면의 사업들도 다 포함 또 하나 더 나온다 하더라고요. 네. 4월 달에. 그쵸. 그때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때 2조 달러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못했습니다. 다 못 썼나요? 아예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프라 법안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는 사실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 좀 올랐고 네. 또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됐긴 했는데 뭐 구체화되진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건설주도 안 좋았거든요. 사실 이번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규모 자체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네. 사업별로 배분된 이 금액 자체도 또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재원 마련 역시도 증세로 다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또 장기적으로 8년 이상으로 이제 15년인가요? 15년 네. 동안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임기가 또 끝나고 뭐 재선한다고 쳐도 이제 그 이후 얘기거든요.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뭐 네. 재선은 그때 이제 잘 네, 뭐 나중에 저기 봐야 알겠지만,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체화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간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거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친환경 인프라 쪽이라는 점을 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향후에 또 뭐 기대했던 거는 전기차 관련돼서 뭐 보조금. 네, 보조금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또 포함이 되고 좀 더 구체화된다면은 이쪽 업종에도 또 수혜가 되는 또 이슈가 되겠죠. 그러네요. 자, 국내에도 뭐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전기차 지금 판매 대수 어제 그 기아 EV6인가 뭐 했는데 사전 판매 또 많이 늘은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아이오닉 5하고 EV6하고 예상대로 그렇게 막 판매가 된다면은 충전 시설도 또 완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재료가 생기면은 그거의 뒤후속으로 우리한테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우혜영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국내에는 어떤 수혜 업종들이 연결이 되는지 보시고 계신 게 뭐, 이게 아까 그 질문이었죠. 네, 뭐 근데 뭐 비슷하게 그냥 간단하게 네. 뭐 말씀드리면은 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도 5G나 뭐 5G, 아무래도 통신, 광역망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5G나 뭐 전기차 같은 그런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면은 전기차나 뭐 5G 업종에 대한 또 수혜가 있을 거잖아요, 미국 내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기업에 수주를 주는 또 기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관련돼서 또 같이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뭐 제가 뭐 업종까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서 뭐 어떤 종목이 좋다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항상 가는 뭐 그런 네, 아니 인프라가 사실 뭐 도로, 교통, 뭐 항만 이러지만 지금 이 뒤에 배경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막 반도체 칩 같은 거 부품기 현상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의 서플라이 체인들 막 점검하고 또 인텔이 또 이제 파운드리 진출한다고 하고 그러면 뭐 반도체를 뭐 굉장히 많이 짓지 않을까? 그런 근데 팹 이제 같은 우리나라 것들? 그렇게 되면은 뭐 파운더리 시장만 얘기해도 인텔이 또 참가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MS가 줄어드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대적으로 네, 퀘스천 마크다. 네, 퀘스천 마크다. 네. 잘 갔으면 5G? 좋겠어요, 모든 종목이 우리나라. 섹터 애널이 아니라서 이게 네. 매크로 애널이라서. 그럼 5G하고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또 증세 발표를 같이 했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꺼내들었는데 증세 발표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이건 뭐라고 봅니까? 이거는 이제 뭐 법인세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는 이제 21%로 인하를 시켜줬었잖아요. 네. 근데 인하하고 나서도 뭐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뭐 임기가 종료되거나 좀 이후에 또 인상하겠지라는 생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21%에서 28% 정도로 이제 증세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는 뭐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28%라는 수치는 이제 뭐 예상되고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약간 뭐
약간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은 25%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 증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특히 법인세 증세를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영향이 이제 좀 남아 있고 그 충격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특히 법인세 증세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사실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증시 측면에서는 또 종목별로 또 좀 하락을 할 수 있고 뭐 조정받을 수 있는 이슈가 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길티세라 해가지고 네. 이제 좀 미국이 아니고 징벌적 외국에 과세? 있는 어떤 거요? 징벌적 과세인가요? 네, 그렇지? 맞아요. 그런 것들 외국에 약간 뭐 본사를 두고 약간 좀 해가지고 연방세를 내지 않는 기업들 있잖아요. 좀 네. 다국적 기업들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뭐 증세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대부분 다 테크 주거나 약간 이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네. 되면 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또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증세 이슈 자체는 사실상 뭐 증시로 봤을 때 뭐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미국 금리가 들썩거리면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우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네. 해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좀 상충할 수 있는 재료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반면에 또 이런 대규모 부양책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표들이 지금 계속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어찌됐건 글로벌하게 뭐 하나의 우리 또 수출의 상대국이기도 하고 소비의 대국이잖아요. 네. 그런 데랑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시장이 좀 움직일 건지 아니면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 자금 유출 우려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스탑이 걸릴 건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이제 미국하고 다른 이제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상대적으로 미국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올해 경제 성장률이 6.5%고요. 네. 내년이 3.3%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후년 되면 미국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만 예를 들어도 한국은 이제 올해 3.3%인가요? 올해 네. 3%고 했을 때 매년 3%씩 연간으로 성장을 한다고 쳐도 2년 이상이 걸려요. 추세로 돌아오려면. 그렇게 보면 미국 경기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이 맞고요. 유로존 보시면 유럽 국가들 지금 프랑스 다시 재봉쇄하고 있고 다른 독일 국가도 봉쇄 조치가 아직 강하기 때문에 유럽 역시도 회복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본도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고 도쿄올림픽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놓고 보면 미국만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와 이제 강세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이슈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이머징 쪽에 자금이 유출되는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수출을 봤을 때도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지금 재부각이 되고 있는 또 분위기라서 네. 글로벌리하게 교역량이 또 빠르게 증가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이제 한국 경기 역시도 조금 회복이 좀 더딘 상황, 수출도 이런 수출의 좀 수혜를 조금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면요,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증시가 같이 가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매크로에너는 없고. 자, 네. 4월 1일이니까 네. 한번 농을 한번 해봤고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경제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이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 매크로 분석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